네, 지금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인터뷰 오늘은 을사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BBS 대구 스튜디오 나와 계시는데요.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도 지난해 연말 불어닥친 탄핵 사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이 어려울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에 서주셔야 되는데 경북국 차원의 선제적 민생 안정과 도민 안정 대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에 탄핵하고 무안공항 사건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네. 또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하는 행사들을 중지를 하고 또 자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서민 경제입니다. 네. 소상공인들 그전에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제가 중앙은 흔들리더라도 지방정부는 흔들리면 안 된다. 제대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 영상회의를 바로 했습니다. 네. 해서 축제도 제대로 하고 오히려 더 크게 하고 우리 공직자들 뭐 회식이나 연말 행사 이런 거 원칙대로 해라. 그래야지 소상공인들이 살고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려움이 닥칠수록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기에 집행하자. 네. 예산도 1, 4분기에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집행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예산을 땡겨 쓰자.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혼란한 전국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라고들 합니다. 문제는 재앙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평소 개헌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하셨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탄핵을 하기보다는 개헌,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바꿔야 된다.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게 낫지 탄핵하는 것보다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7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안타깝게 그 성사를 못 시켰는데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 이 다음은 또 괜찮겠느냐.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OECD 38개 국가가 있는데 그 38개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5개 나라거든요. 네.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칠레가 있고 콜롬비아가 있고 그래 5개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OECD 국가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정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시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옛날 왕이라 생각해서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내각제 또는 이원 집정제를 하고 국회도 이번에 보니까 단원제 국회의원들이 일당 독점을 하니까 폐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건 대통령제보다 더 피해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도 양원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 상원에서 좀 견제하는 네. 상원은 지방정부에서 많이 뽑아서 지방을 대표하는 그러고 하원에서 법안을 만들면 그것을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갖는 그래서 제가 7공화국을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도 또다시 변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그대로 하면은 다음 5년 후에는 또 불행한 대통령 한 사람 더 만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온 국민이 나서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7공화국을 만들어서 선진국 대한민국,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하실 때 의회 권력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 그러니까 일당 독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대통령보다 더 폐해가 클 수 있구나. 네.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모두 탄핵하고 탄핵을 29번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견제 기능을 상원에 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주의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층에 대한 그 여야가 좀 휘둘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극단 세력과의 결별 필요한데 사회 통합 중심에 서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극단주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도 당파 싸움, 4대 4화 이런 것들을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네. 뭐 제사 지냈는데 1년을 할 거냐 3년을 할 거냐 뭐 또 9개월을 할 거냐 네. 1년을 할 거냐 이런 걸 싸우고 예, 애송 분쟁 그래. 또 뭐 글씨 하나 써놓고 그 뭐 조의제문이라고 이런 거 써놓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극단과 극으로 가니까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도 극과 극이 너무 심하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화합을 해야 된다. 화합하는데 이거 조금 내 걸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는 이런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서로 좀 포용하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수,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좌우나 보수, 진보나 모두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를 이용하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역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대를 완전 성자 독식 제도 네. 이런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제를 성자 독식제로 안 하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또 국회도 양언제 이런 제도를 우선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개헌이네요. 예. 네네. 지사님께서는 보수정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님이십니다. 최근 전국 상학과 맞물려 젊은 세대에 외면당하는 보수의 어떤 면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2030 세대들이 외면하면은 과연 보수는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 재건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한국 보수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은 진보 대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과연 진보냐 보수냐 제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도청에 제 방문에 가보면 아시면 변해야 산다고 진보죠.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건 진보거든요. 네. 저는 정책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가지신 제가 정책을 다 바꿔서 하고 새롭게 하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보수냐 진보냐 이게요. 그런데 우파냐 좌파냐 그걸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우파냐 좌파냐 이래 되는데 우리가 보수 진보가 개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좌우 개념 이념적으로 평등 사상을 가지느냐 그러면 자유 사상을 가지느냐 평등과 자유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유적인 세상을 갖고 그 좀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더 잘 사는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사회로 가는 그래서 저는 자유 우파라 생각하고 그 정책적으로는 나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자유 우파는 무조건 보수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2030이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2030이 오히려 자유우파에 가깝습니다. 자유우파에 가깝기 때문에 2030이 우리 보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수라면 2030이 싫어하고 자유우파는 2030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개념 정립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철우는 보수냐 진보냐 하면 저는 진보라 생각하고
평등 좌파냐 보수 우파냐 자유 우파냐 하면은 나는 자유 우파다. 그러면 2030이 우리하고 같이 간다 이게요. 네. 그래서 진보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또 2030 같이 네.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 당에서는 네. 자꾸 보수당이라 하는데 보수당만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보수당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당원 교육을 새로 해야 되고 우리가 자유우파당이다. 네.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진보를 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고 정책은 네. 좋은 것은 지키고 지키는 게 보수고 바꾸는 거는 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꿀 때도 있고 뭐 지킬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진보 이게 개념을 좀 새로 정립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노년 영남 거구란 이런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 되면 우리 당의 우리 경북의 대구 TK가 그러면은 거구다 노년 이런 당이다. 그거는 안 되죠. 네. 우리가 항상 적극적 변화를 강조한 데가 대구 경북입니다. 네. TK가 이 나라의 중심이 왜 그러냐 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세진을 했기 때문에 혁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매몰되어 가는 게 프레임이 저는 예, 아니라고 프레임이라는 생각하고 거. 예.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화랑정신이라든지 선비정신이라든지 호국정신 이게 다 혁신정신입니다. 네. 새마을정신, 개척정신입니다. 그거 다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은 보수 꼴통처럼 그렇게 프레임에 권리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 프레임을 좀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현 어려운 전국 상황으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도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해줘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이펙이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회의니까 에이펙 경제 정상회의인데 사실은 각 21개국 대통령 수상 총리들이 오는데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돼. 대통령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걱정 안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 대사들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걱정하는 그 체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아주 정상적인 나라가 돼가 있을 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한다 해서는 철저히 홍보하고 각국의 안정감을 심어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가을 전 세계가 경북도 경주를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뭔가 상징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에이펙을 제가 제주, 인천, 경주 이렇게 세 군데가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경주를 실사를 하고 제주 실사하고 인천을 실사하고 난 다음에 인천을 갔다 오더니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시설이 너무 어마하게 차이 난다. 네. 인천은 뭐 3,500객실이 있는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에이펙에 보여줄게 인천에 보여줄게 뭐 잠자는 자고 회의 장소 좋다고 그게 되겠느냐.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 노천박물관 경주만한 게 있느냐. 노천박물관 지금 인천에 만들 수 있느냐. 그 보여줄 게 한류 아니냐 한류.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한류를 보여주고 그래서 세계 관광지를 발돋움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인천은 뭘 보여줄 거냐 이게. 그래 보여줄 것 같으면 서울에 사지 왜 인천 사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PT 가가지고 설명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계 4대 강국 대통령 수상들이 다 오는데 이분들이 방 좋다 해가
잠자는 방 좋고 회의장 좋다 이래가지고 감동받겠느냐. 자기 나라 그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잠자러 옵니까?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볼 게 뭐냐. 노청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하나씩 보여주고 그래서 과학기술 보여주고 문화, 우리가 한국의 문화 중에 지금 한류로 뜨고 있는 거는 다 경북이 원산지입니다. 경북이. 네. 그 중에 오한이라 이래가지고 한옥이라든지 또 한복, 또 한지, 우리가 또 한 음식, 네. 한식, 요 플러스가 한글이 훈민정음이 다 경북에 있었습니다. 네. 경북에서 그걸 찍었고 그 다음에 보관된 것도 경북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한 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한류가 있거든요. 한류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화랑에서 나왔다 하거든요. 화랑에서. 네.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화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풍류도. 풍류. 예. 풍류도. 그래서 이게 모두가 경북이 원산지인데 이걸 더 한껏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세계 10대 관광지로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에 에이펙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평화 번영의 에펙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네. 그거를 이번에 사실상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윤 대통령께 페루 에이펙을 제가 같이 갔거든요. 네. 같이 가면서 이번 에이펙 경주 에이펙은 평화 변령의 에이펙이 될 거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스라엘 전쟁도 끝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김정은하고 더 친하게 지나면 네. 김정은이를 에이펙에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세대 사각이다. 러시아 오고 그 중국 다음 개최지라서 오고 트럼프 오고 일본 오고 4강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육자회담하고 또 심지어 트럼프 골프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윤 대통령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세계의 토픽감이고 네. 그것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또 남북한 평화 기반이 완전히 싹 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경주는 삼국 통일을 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평화 번영의 에이펙이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거는 뭐 예. 누가 하든 간에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재난, 광역비자 등은 경북이 쌓아올린 핵심 정책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 저출생 문제는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경북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데요.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시작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출생과 전쟁을 작년 1월 달에 선포하니까 국가에서 그걸 받아서 국가 인구 비상사태도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그 상근 조직으로 만들겠다.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 이래 해서 정부에서 화답을 하고 또 전국에서도 이것이 저출계 전쟁이나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들어보니까 심각하구나. 네. 이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됐고요. 경북에서 쌓아올린 저출계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금 불어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 거냐.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다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저들이 작년에 100대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한 50개 가지를 더 보태서 150대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잘 되는 건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네. 100대 가지 중에 조금 성적이 미진한 것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만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만나는 것부터 해줘야 됩니다. 만나면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 문제가 걸리가 네.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래서 월세를 지원해주고 전세는 이자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무조건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는 네. 개념으로 지금 아파트 1층을 저들이 빌리거나 사거나 이래 해서 거기에서 아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출근하면서 아기 몇 개 놓으면 24시간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네. 그런 그런 제들하고 초등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놀도록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학원비도 안 들 수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 70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군 전부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도록 원래는 확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기는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그 애기 놓으면은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저출생의 전쟁입니다. 예. 네. 불교계에서도 템플 스테이에서 청춘 남녀 만남 이 네.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만남은 저출가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니까 과거엔 성사율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지금 성사율이 한 5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에서는 심지어 크루즈를 통해서 만남도 주선했습니다. 작년에 200명을 네. 크루즈로 4박 5일 여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결과가 좀 봐야 되는데 몇 쌍이나 나올지. 네. 100쌍 중에 한 반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문경에서 쏘올린 주주행 공동영농 성과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예, 경북 농업 대전환의 일환인데요. 농업의 터널을 바꾸려는 경북의 노력 어떻게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우리들이 성과가 이제 소득은 3배 이상 났는데 네네. 지주들한테 돌려주는 거는 한 2배 더 돌려드렸거든요. 네. 나는 농사를 안 짓고 땅만 줬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 2배 소득이 올랐다. 그 농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정답, 문중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는 5만 평 가지고 있는데 그 5만 평을 한 평에 1,000원씩 받았대요. 네. 근데 이거는 요번에 3,500원씩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일이 있는 얘기야. 계약도 조합하고 하니까 깔탈스럽지 않고 개인하고 하면은 또 억신각신 하잖아요. 네.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농림부에서 이 정책을 전국을 확산하자. 이래서 농림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땅 주인을 땅을 잘 안 팝니다. 땅 주인들이. 네. 안 파는 땅을 억지로 사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땅 주인을 주주로 조합에 가입을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것은 5배 올라가고요. 자기들이 힘들어서 못하는 이모작을 하고 3배 내지 5배가 생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경영비 빼고 2배는 100%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은 우선 쌀 농사만 짓는 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농업이 식량 자급자족이 44%밖에 안 되거든요. 네. 3배, 4배 생산이 올라가면 식량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수입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안보에 초점도 맞출 수 있고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덕이 있는 제도입니다. 네. 네. 과학기술 1번지 경북 미래 산업의 전략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네. 되잖아요. 신공항 추진 상황과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군이 의성 군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업은 대구시에서 네.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대 양료로 하니까 지금 이자가 비싸서 사업체들이 잘 들어오질 않고 해서 네. SPC 만드는 게 좀 어려운데 네. 대구시에서 이거를 공자금 나라에 있는 돈을 3.5%를 빌려서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법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네. 되는데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시만이 나서기 어려우니까 경북도도 같이 하자. 네.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놨습니다. 공자금이 잘 안 되면 경북하고 대구에서 각각 5년 동안 한 10조 빌리면 되거든요. 각각 1조씩 하면 2조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이니까 1조씩 빌리면 10조 빌려서 우리 농협이나 대구은행 빌리면 이자 우리 정부 기관에서 빌리면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3.5%에서 4% 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빌려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자금 기재부에서 하는 공자금이 잘 안 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자금으로 해서 빨리 기업체를 SPC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예. 지사님께서는 지방정부의 부족과 큰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다 해서요. 그 권한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편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 예. 지금 조금 두려움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통합을 왜 해야 되느냐. 현 상태로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서 네. 지방은 소멸을 입니다.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느냐?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은 지방자치는 선검해놨지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습니다. 네. 소나무 재성충 약차는 것까지 중앙에서 이름을 정해가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낙동강, 안동댐 이 손도 못 댑니다. 네. 논밭 변화를 좀 시키려고 해도 손도 못 댑니다. 산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산지법이 너무 까다로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산 소나무 내가 마음대로 못 베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할 테니까 네. 249가지 정도의 특례 네. 그렇게 시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라. 대학에 교육하는 것도 또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만드는 거 외국인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는 거 이것도 하나 못합니다. 도청 신도시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좋은 고등학교 하나 유치해달라. 네. 그 외국인 학교 하나 유치해달라 하는데 그거 우리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한을 넘겨받으면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그 중앙에서 받는 권한 없이 그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경북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단순 통합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건 결국은 단순 통합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나라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구 경북 두 몫을 받다가 한 몫으로 바뀌면 목 하나 되면 손해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는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법안에 확고하게 받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가 협상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이 밀어줘라. 이래서 행안부 장관하고 많이 협상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 적어도 연말까지만 잘 해결되면은 연말까지 법안 통과되면은 내년 26년 6월 달에 선거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정부가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설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끝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과 실향민들에게 설득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설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시도민들께서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어려움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정신으로 TK 정신으로 이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고 설명절도 즐겁게 또 가족과 함께 보람된 설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을사년 새해 경북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만나봤습니다.